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마을,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온 지 10년이 넘은 윤씨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로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그녀의 고운 자태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윤씨마님은 단아한 외모의 품위까지 갖추어 부족할 것 없어 보였지만 외로움만큼은 그녀에게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녀와 함께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슴인 영춘이었습니다. 영춘은 20대 중반의 사내로 듬직한 체격에 맑은 눈빛을 지녔지만 어딘가 어리숙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워낙 천생이 우둔하여 숙맥을 분간치 못하는 바보 머슴이었기에 윤씨마님의 힘이 되어주기에는 가장 적격인 머슴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 영춘은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영춘은 매일같이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고 그것을 등에 지고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어 어스름이 깔린 숲속, 영춘은 울창한 나무들 사이를 헤매다 무언가 낯선 향기를 맡았습니다. 코끝을 간지리는 깊고 진한 흙내음 속에 섞인 그 향기는 분명 송이버섯이었습니다. 영춘은 주변을 샅샅이 살피며 향기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낙엽더미 아래에서 고개를 내민 송이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송이버섯은 금세라도 부서질 듯 연약하면서도 탐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영춘은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버섯을 따냈습니다. 송이버섯은 귀하고 값비쌌지만 머슴살이를 하는 자신이 이런 것을 먹을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 영춘은 망설이다가 윤씨마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춘은 마님께 송이버섯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마님, 산에서 발견했구먼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시오. 윤씨마님은 송이버섯을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송이버섯을 손에 들고 향을 맡아보며 감탄했습니다. 영춘아, 이런 귀한 것이 어디서 났느냐? 정말 고맙구나. 그러자 영춘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나무를 하다가 우연히 본 거예요. 요것이 몸에 좋다고 하길래 마님께 드리면 좋겠구나 싶어서요. 영춘은 마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런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에 살짝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산에서 본 송이버섯의 모양을 떠올리며 나무를 깎아 비슷한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식사할 때마다 목각을 바라보며 마치 진짜 송이버섯을 먹는 듯 위안을 삼았습니다. 어느 날 영춘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사이 우연히 윤씨마님은 영춘의 방에 들어갔다가 구석에 놓인 목각을 발견했습니다. 윤씨마님은 송이버섯을 정교하게 본뜬 목각을 손에 들고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도대체 무엇란 말인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끝으로 그 목각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목각을 쓰다듬고는 이내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갈망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윤씨마님은 정절을 지키는 과부로서 살아온 자신의 삶과 억눌려왔던 감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문득 방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녀는 움찔하며 멈췄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를 낸 것은 영춘이었습니다. 나무 땔감을 잔뜩 들고 온 그는 마님을 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마님, 다녀왔어요. 영춘은 땔감을 한쪽에 정리하며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유, 마님, 누추한 제 방에는 뭐 하러 들어가셨대요? 정리도 안 했는디 부끄럽구만요. 윤씨마님은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왔느냐? 잠시 찾을 것이 있어서 들른 것이란다. 땔감을 해오느라 고생했구나.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하며 영춘이 만든 목각을 조용히 뒤로 감춘 채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영춘은 저녁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기 위해 송이버섯을 본떡 깎아두었던 목각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보자, 보자, 어디 보자. 목각이 어디로 숨어버린겨. 영춘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한구석에 뒀던 목각을 찾으려 서랍과 바닥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매, 정말로 어디로 숨어버린겨? 영춘은 머리를 긁적이며 며칠 전 마님이 자신의 방에 들렀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목각을 봤을 만한 이는 마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는 주저하다 결국 마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마님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본 영춘은 문 앞에서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마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시요? 마님은 고개를 들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영춘아? 들어오너라. 영춘은 방으로 들어가 머리를 극적이며 머뭇거렸습니다. 며칠 전에 방에 뒀던 목각이 있었는디요. 요것이 발이 달렸는지 도통 안 보여서요. 송이버섯처럼 생긴 것인디. 마님은 순간 놀란 듯 눈을 살짝 크게 뜨더니 곧 고요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목각 말이냐? 내가 가져갔다. 너무 정교하게 깎아놓아서 마음에 들어 방에 두었는데 내가 찾고 있었다면 돌려주마. 영춘은 마님의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마님. 제가 그냥 심심풀이로 깎은겨요. 마님께서 좋아하시면 쓰셔요. 주변에 널린 게 나무 아니겠어요? 마님은 그의 대답에 가만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만든 것을 내가 이렇게 멋대로 가져갔으니 미안하구나. 영춘은 손을 내저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유, 마님, 저한테는 그저 나무 토막일 뿐인디요. 마님께서 잘 써주시면 저야 고맙지요. 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렇게 영춘은 웃으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마님은 영춘의 너그러운 태도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방 안을 덮은 어둠과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는 마님의 옆자리를 더욱 더 외롭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방 안에 누워 영춘의 방에서 가져온 목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송이버섯을 본뜬 목각을 손끝으로 더듬을 때마다 오랜 세월 과부로서의 깊은 외로움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서 변하는 듯 하였습니다. 윤씨 마님은 결국 무언가를 다짐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점차 몸을 따라 치마 아래로 향해 갔고 결국 목각을 서서히 자신의 품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목각이 마님의 품속을 두드리기 시작하니 차갑던 목각이 어느덧 마님의 온기로 인해 손 안에서 차츰 따스해졌고 마님은 그 속의 모든 고독과 갈망을 해소하듯 환희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은 그 소리에 잠시 멈칫했으나 다시 손끝에 힘을 주며 입을 막고 환희를 다스리려 했습니다. 문이 가볍게 두드려지자 마님은 급히 몸을 일으켰고 목각을 숨기며 아쉬운 듯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셔요? 뭔 일 있어요? 문 밖에서 영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거라. 어서. 다행이여요. 얼른 주무셔요. 그 후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자 마님은 다시금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손에 쥐고 있던 목각을 바라보고는 그저 기쁨의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씨 마님은 매일 밤마다 목각을 손에 쥐고 고요한 방 안에서 외로움과 갈망을 해소하는 시간을 반복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숨결은 가빠지고 환희가 뒤섞인 소리가 방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마님은 목각을 품에 안고 자신만의 환희의 시간을 보내며 그 속에서 잠시나마 안도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윤씨마님만의 전야제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춘이는 며칠 동안이고 계속해서 마님의 방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반복되자 마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보는 마님의 얼굴은 더욱더 생기가 넘쳐 보였지만 밤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내니 당최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을 뿐이었습니다. 우둔한 머슴인 영춘은 여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그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대체 마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질 뿐이었습니다. 영춘은 여느 때처럼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장터에 들렀습니다. 그는 매일 밤마다 마님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계속해서 마음이 걸려 나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침 장터에서 동네 여자 머슴 춘심이를 만난 영춘은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춘심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는겨? 춘심은 무거운 짐꾸러미를 들고 있던 손을 풀며 영춘을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이 오라버니, 웬일이래요? 뭔 일이라도 있는겨? 그게 말이여,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그러는디. 춘심은 영춘의 말을 듣고는 머리를 갸웃했습니다. 궁금한 거라면 뭐든 말해봐요. 영춘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춘심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거 있자녀 춘심이 혹시 마님 방에서 밤마다 끙끙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겨? 춘심은 깜짝 놀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오메, 마님이 그런 소리를 낸다고요? 그럴 리가 있슈? 아니요, 내 귀로 똑똑히 들은겨. 그 끙끙대는 소리가 며칠째 들리는디 도통 무슨 일인지 통 모르겠는겨. 근디 마님 얼굴은 아침마다 생기가 넘치시는디 밤만 되면 소리를 내시니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겨. 춘심은 영춘을 빤히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챈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춘이 오라버니, 혹시 마님 방에서 뭐 특이한 거 본 거 없슈? 영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며칠 전에 내가 깎아둔 목각을 마님이 가져갔는디 말이오. 춘심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못가기요? 뭔 못가기길래 그런디요? 송이버섯 본 떠서 깎은겨. 내가 산에서 송이버섯을 보고 맛은 못 봐서 눈으로라도 보려고 만든겨. 춘심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허참, 오라버니 그런 걸 마님이 왜 가져가셨다고요? 마님이 너무 잘 깎았다고 허시길래 그냥 드린겨. 내가 또 깎으면 되니께. 춘심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라버니, 그게 마님한테는 아주 귀한 물건일지도 모르겠슈. 영춘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귀한겨? 그냥 나무 토막인디 뭔 말을 하는겨? 춘심은 더 이상 말을 못 이어가고 고개를 숙이며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휴, 참 순진한 오라버니요. 나이가 몇 갠디 그런 걸 몰라요. 마님이 그걸로 밤마다 외로움을 달래시는 거 아니에요? 외로움. 목각으로 어떻게 외로움을 달랜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는디. 춘심은 머리를 극적이며 더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것이요. 근데 소문 같은 거 난 퍼지게 조심해야 할 거요. 마님 체면도 있잖아요. 영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와 춘심의 대화는 장터에서 우연히 엿들은 몇몇 사람들로 인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윤씨마님의 방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은 점점 더 커져서 바람처럼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윤씨마님을 입에 올리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절을 지켜야 할 과부가 송이 버섯 모양 목각으로 외로움을 달랬다지.
아니요, 그 집에 사는 영춘이라는 남자 머슴이랑 놀아나느라 냈던 소리라는디? 정절을 지켜야 하는 과부가 염치도 없구먼.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더 큰 목소리로 비난했습니다. 윤시마님이 그간 이쁘고 품위 있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소문은 더 큰 충격과 수군거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시마님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대화가 끊기고 돌아서던 발걸음 뒤로 숨죽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윤시마님은 방 안에 홀로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린 목각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하찮은 나무 토막 따위가 이렇게 큰 소문을 만들다니. 눈앞에는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생생히 떠올랐고 귓가에는 그들의 웃음소리와 비난의 말들이 다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과부로서 평생 쌓아온 체면과 명예가 이렇게 허물어질 줄은 그녀도 미처 몰랐습니다. 윤시마님은 고요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조차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지켜오던 이 집마저 이제는 자신을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구나. 마님은 속삭이듯 말하며 차갑도 단단한 목각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러다 차오르는 감정을 참지 못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절을 지키지 못한 내 잘못인 것이냐. 이런 외로움조차 허락되지 않는 세상이 문제인 것이냐.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이 너무도 냉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시마님은 목각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문 속에서 그저 조용히 숨을 죽일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문으로 인해 점차 지쳐가던 밤, 윤시마님이 홀로 어두운 방 아래 앉아 지난 날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조용한 마당을 가로질러 들리는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죠? 마님은 경계심을 담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 뒤 방문이 살짝 열리며 옆집에 사는 과부 이 씨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님, 늦은 시간에 불쑥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이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씨 마님은 약간 당황했지만 그녀를 앉게 하며 물었습니다. 이 늦은 밤중에 어쩐 일이신가요? 이 씨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마님께서 쓰셨다는 그 목각이 정말로 그리도 좋다 하던데 혹시 제가 한 번만 좀 안 될까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이 씨는 말끝을 흐리며 윤씨 마님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윤씨 마님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며 목각에 대한 이야기가 마을 곳곳으로 흘러간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다른 과부의 관심까지 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윤씨 마님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과부를 힐끔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참 망설였지만 너무 외롭고 쓸쓸한 밤을 견디기가 힘들어서요. 이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이 힘드셨다는 것을 저도 알지만 마님이 목각을 사용한 뒤로 생기가 넘치신다고 하여 하루라도 빌려볼 수 있을까 싶어서요. 윤씨 마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목각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녀에게 외로움을 달래주는 위안이 되었기에 쉽게 내어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옆집 과부이 씨 역시 외로움에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기에 그녀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과부란 인생이 참으로 쓸쓸하고 외롭지요. 그대의 고통을 저도 이해합니다. 이 하찮은 나무 조각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가져가시지요. 윤씨 마님의 대답을 들은 이 씨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아이고 마님 감사합니다. 윤씨 마님은 이 씨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괜한 말이 또 퍼지면 마님께도 피해가 갈 테니 조심하셔야 해요. 이 씨가 물건을 가지고 돌아간 후 윤씨 마님은 다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두 같은 외로움을 품고 사는 거군요. 윤씨 마님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깊고 고요한 밤 그녀의 방 안에는 그녀가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씨 마님의 외로움을 달래준 목각에 대한 이야기는 옆마을의 과부들한테만 조심스럽게 퍼졌고 옆마을의 과부들까지 윤씨 마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님이 가지고 있던 목각을 자신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각은 이미 이 씨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외로운 과부들의 부탁을 받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비롯된 외로움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목각을 부탁한 것이었고 마님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영춘을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마님은 조금은 불안한 표정으로 영춘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이 너가 만들었던 목각을 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느냐? 그들의 아픔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너가 만든 목각을 주고 싶구나.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이지. 윤씨 마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안단다. 정절을 지켜야만 하는 과부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목각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지. 나를 손가락질하는 시선이 두려운 건 사실이야. 그러나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인 그 과부들이 나에게 그걸 부탁할 때 나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 그들도 나와 같은 외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영춘은 마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미안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그럼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시켜만 주셔요. 윤씨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구나, 영춘아. 너에게 목각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해. 나에게 찾아온 모든 여인들이 너의 목각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 나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영춘은 잠시 고민에 잠겼습니다. 마님의 부탁을 받아들이면 그는 더욱 더 많은 시간을 작업에 투자해야 했고 이러한 일이 또 퍼지기라도 한다면 윤씨 마님이 더욱 더 큰 고통에 빠지면 어떡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님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슈, 마님.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볼게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그건 괜찮으시죠? 윤씨 마님은 조금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영춘아.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상관이 없단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하거라. 영춘은 마님이 자신을 신뢰하고 부탁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 마님이 얼마나 외로웠는지에 대한 공감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제가 여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구만요. 정말로 몰랐어요. 마님이 더 상처받지 마셔요. 윤씨 마님은 눈을 감고 영춘의 진지한 태도에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윤씨 마님은 영춘에게 부탁받은 과부들의 목각을 부탁했고 영춘은 마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최선을 다해 작업에 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밤낮 없이 나무를 깎아내는 영춘의 손끝에서 하나하나 정성껏 깎인 나무들이 점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송이버섯 모양의 목각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고 세밀하게 조각된 표면은 마치 실제 송이버섯처럼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눈은 감길 것처럼 피로했지만 마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일이기에 그는 쉬지 않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목각들은 그저 물건이 아니라 마님과 같은 처지에 놓인 과부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마침내 영춘은 모든 목각을 완성했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 만들었던 목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아름다웠으며 그동안의 고된 작업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목각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방을 보며 영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난겨. 그러던 중 윤씨 마님이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마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으며 영춘이 만든 목각들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춘아, 정말로 수고했구나. 정말로 훌륭하다. 너의 손끝에서 나온 작품이 이렇게 멋지게 완성될 줄은 몰랐어. 영춘은 조금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다른 마님들도 마님처럼 기뻐했으면 좋겠구만요. 윤씨 마님은 목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목각들을 각 집의 과부들에게 전달해야겠어. 그들이 내가 겪었던 외로움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영춘은 마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제가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걱정 마셔요. 마님, 제가 직접 마님들의 집에 가서 전달해 줄게요. 마님들이 이 목각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윤씨 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고맙구나, 영춘아. 너 덕분에 그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된다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이다. 영춘은 마님의 말에 힘을 얻어 마님이 부탁한 대로 목각을 각 집의 과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마님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더 다짐했습니다. 영춘은 자신이 정성스럽게 만든 목각을 하나하나 과부들에게 전달하며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과부들 또한 서로 다른 사연을 품고 있었지만 모두 한결같이 그 목각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목각을 통해 위로받은 과부들은 서로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외로움을 홀로 짊어지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시마님도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과부들이 이 목각을 통해 조금이나마 평안을 찾았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윤시마님 역시 여전히 외로움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런 고통을 홀로 짊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영춘은 마님이 그토록 권하는 일을 끝마쳤다는 생각에 한층 더 뿌듯해하며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목각들이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의 아픔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춘이 만든 목각들은 단순한 나무 덩어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서로의 존재와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행복해하며 시간이 흐르고 영춘은 오랜만에 장터에서 춘심이를 마주쳤습니다. 이 춘심이 아니오. 잘 지낸겨? 영춘 오라버니, 오랜만이요. 근데 목각으로 유명하던데요? 이 들은겨. 춘심이도 내 목각이 필요하면 말이오. 어째 나는 그런 건 필요 없구만요. 목각은 됐고, 오라버니가 내 목각이 돼주면 되겠구만.
그 말을 들은 영춘은 얼굴이 빨개지며 방긋 웃으면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교, 영춘이와 춘심이는 그렇게 오랜 인연 끝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윤씨마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고 두 사람은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온 만큼 서로를 더욱 아끼고 이해하며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갔습니다. 윤씨마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처지의 과부들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연대와 지지가 이어지자 윤씨마님은 점차 명예를 회복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